이롬 셀푸드 생식 55를 들어보셨나요? 코마트한 장미나 건강마을에서는 이롬 셀푸드 생식을 팔고 있습니다. 생식은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 건강한 삶을 살고 싶으신 분,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는 분, 암, 당뇨, 콜레스테롤,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을 원하는 분, 스트레스 받으신 분, 자자 따라합시다. 비실비실한 분들, 비만인 분들 3번만 따라하세요. 이롬 생식, 이롬 생식, 이롬 생식. 코마트 안의 건강마을 장리나 건강마을. 리나 장리나. 안녕하세요. 달라스 예술인 총연합회 회장 가수 황경숙입니다. 9월 20일 제12회 예술제를 강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얼빙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연극, 북춤, 풍물놀이, 라이브 밴드 등등 다채로운 순서를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공연입니다. 9월 20일 일요일 저녁 6시 얼빙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동차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고조 그 아름다움을 정비할 뿐입니다. 가장 위대한 정비소는 크리스 오토바디입니다. 수령님마저도 만족시킨 목숨 건 자동차 바디 크리스 오토바디. 백인호의 쾌변 뉴스. 로컬 뉴스입니다. 달라스 한국노인회가 마침내 하나를 이루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노인회 원래회가 열렸던 지난 29일 하재선 회장은 달라스 한국노인회 제2의 도약기를 만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인회가 변화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하 회장은 원로들과 상의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 신임 임원진을 구성할 것이라고 공표하면서 힘든 분열의 시기를 이겨낸 만큼 하나로 뭉쳐 노인회를 지켜내자면서 회원들의 결속을 촉구했습니다. 공자님 하신 말씀 중에 60세를 일컬어 이순, 즉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사례와 판단이 성숙하여 남의 말을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고요. 70세, 일컬어 종심소역 분류구, 즉 무엇이든 뜻하는 대로 행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 있죠. 매주 달라스 한인 지역신문의 지면을 호소문, 성명서 등으로 채워주셨던 어르신들이셨는데요. 공자님 말씀을 몸소 이뤄내시고 달라스 한인 지역사회의 롤 모델이자 존경받는 어르신들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9월부터 텍사스 주민들에게는 700여 가지의 새로운 법들이 발효,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항 보안과 관련해 권총 휴대면허가 있다면 총을 휴대하고 공항 내 출입이 허용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공항에 가셔서 총 들고 누가 민간인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라시지 마시기를 이걸 통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의료용 마리화나 역시 처음으로 사용이 허용되는데요. 반면 최근 문제가 되었던 합성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된다고 합니다. 미용사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법도 있는데요. 자격증이 있는 미용사들만 결혼식과 같은 이벤트를 위해 헤어스타일링을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것입니다. 자격증 없이 이벤트 헤어스타일링을 해오던 것은 앞으로 불법으로 간주된답니다. 전자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요. 어쨌건 새로 적용되는 법들에 저촉받는 한인 또 관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북텍사스 지역 일부 가정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소식인데요. 더클론이 일부 주택들의 수도요금이 전달에 비해 최대 4배가 넘게 부과된 것입니다. 이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도요금 폭탄에 해당 주민들은 시청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수도 사용량과 관련한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고 텍사스 수도 당국은 결론을 지었는데요. 코린스와 맨스필드, 플라워마운드 역시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 사용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경우엔
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도 염두에 두고 주변을 잘 살펴보기를 권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 채 수도요금이 과하게 부과된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만 결론을 지은 텍사스 수도 당국. 안 그래도 세금 낼 부담들이 큰데 낼 것 안 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도요금이 전달에 비해 4배 넘게 청구되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다른 이유는 없이 소비자들이 그냥 물을 많이 써서 그런 거라고요. 좀 납득이 가도록 요목조목 설명 좀 해주셔야겠네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같이 젠틀한 시민들도 정부기관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 마냥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로컬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투맨 뮤직에서 10월 17일 공연을 위한 또 하나의 작은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후원의 밤으로 진행될 이번 콘서트는 10월 공연에 출연하는 뮤지션들과 달시방의 식구들이 모두 참여해 열린 공연의 한마당이 펼쳐진답니다. 9월 26일 토요일 7시 투맨 뮤직에서 열리는 본 공연은 무료 입장, 유료 퇴장으로 진행되며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웃고 즐기시면 됩니다. 9월 26일 토요일 스케줄은 미리 비워두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뉴스입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지지도 1위 질주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재벌 트럼프의 돌풍이 예사롭지 않자 미 언론들은 이제 진지하게 그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까지 점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달라스의 프로농구팀 매버릭스의 구단주인 마크 큐반도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직업 정치인만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통념을 깬 것만으로도 트럼프의 대선 도전은 의미가 있다면서 자신이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도 트럼프의 파트너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지난 6월 한 방송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러닝메이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주 쉽게 이길 것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흥미를 끌고 있는 공화당 대선 경선 점입 가경이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치안의 사각지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부 지역에서 8월 한 달 동안 총격과 폭행 등으로 39명이 사망해 경찰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는 41명이 살해된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LA 남부의 치안 부재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흑인과 라틴계 갱단들이 영역 다툼을 벌이면서 총을 마구 쏘아대 갱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까지 희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LA시는 전담 경찰관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고 지역 순찰도 하루 20시간 이상 교대제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력 증원만으로 LA 남부 지역에서 살인사건을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겠죠.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LA 지역인데 남의 일 같지 않네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모든 미국 직장인이 유급 병가와 가족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체 직원들에게 매년 7일간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2017년 계약부터 적용되는 이 조치에 따라 30만여 명의 직원들이 자신이나 아픈 가족, 친밀한 사람 등을 돌보기 위해 돈을 받고 쉴 수 있게 됩니다. 네, 참 미국 이렇게 보면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좋은 정책들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 즉 대만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지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남성은 유명 관광지에서 가족들과 여행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체포된 김 씨는 발각된 뒤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하수구에 버렸지만 경찰이 곧바로 메모리 카드를 찾아 촬영 장비와 함께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여성을 몰래 찍은 사진도 여러 장 확인했는데요. 대만에서는 지난달 한국인 관광객들이 약국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우리 관광객들의 추태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참 부끄러운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네요. 앞으로는 해외여행 나가는데도 자격심사를 거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격심사냐고요? 출국심사대 옆에 별도의 검사실을 마련해 탐심 테스트나 성욕 테스트라도 해야 하는 건가요?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 유린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은 인권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선택적인 나라에 대해 정치적 압력과 내정 간섭을 노고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 유린국으로 처벌받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미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서방 나라들은 제 집안의 어지러운 오물부터 청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할 소리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북한 딱 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트럼프 씨가 미 대권을 거머쥔다면 앞뒤 안 재고 쏘실지도 모르니까요. 북한 정보국은 트럼프 낙선 운동에 매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전을 피해 레바논으로 피난한 시리아 난민에 대한 식비 지원이 하루에 500원 정도밖에 안 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시리아 난민을 위한 기금이 부족해 레바논에 체류하는 난민 120만 명에게 지급되는 식량 지원비가 매달 한 명에 13달러 50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하루로 계산하면 45센트, 한국 돈으로는 540원에 불과한 건데요. 국제인권단체들은 정착할 곳을 찾은 난민도 2.6%에 불과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고소득 국가들은 난민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꾹꾹이로 순댓국 투고하러 가면 늘 우리 오빠는 소식이 없어요. 순댓국만 투고하러 갔다가 나 몰래 다른 걸 먹고 오나 봐요. 항상 이빨엔 김과 고춧가루가 끼어 있어요. 김밥과 떡볶이까지 먹고 오는 것 같아요. 오빠, 모든 걸 용서할게.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어? 왜 숨어서 먹니?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거랑 그 돈가스까지 올 때 꼭 사다 줘. 플레이노 H마트 푸드코트의 꾹꾹이는 플레이노 대표 분식점입니다. 꾹꾹꾹꾹 꾹꾹이. 부동산 와우 기분 좋아요. 와우 부동산 오늘 빌딩 샀어요. 와우 부동산 와우 기분 좋아요. 와우 부동산 오늘 가게 샀어요. 와우 부동산 나는 대박 날 거야. 와우 부동산 와우 와우 부동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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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와우 와우 와우. 선녀와 나무꾼. 응? 선녀가 목욕 중이네? 옷 훔쳐가야지. 내 옷 어디 갔어? 혹시 나무하던 오빠가 가져갔어요? 나무꾼 오빠, 얼른 줘요. 올라갈 시간 됐어요. 옷? 멋져. 나랑 결혼해야 해. 왜 이래 오빠? 전 여기서 결혼할 생각 없어요. 파티앤 페이버스가 결혼 준비해줄 텐데. 그래? 파티앤 페이버스? 결혼 플랜은 파티앤 페이버스. 오빠, 하지만 아기가 나오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해요. 돌잔치도 파티앤 페이버스에서 할 건데. 그래? 돌잔치도? 예쁜 아기 돌자시도 파티앤 페이버스. 네, 순혈주의 한민족은 옛 이야기가 된 다문화 시대에 박 대통령님 이하 관계부처에 계신 높으신 분들께 감히 요청드립니다. 넓은 배포로 난민 수용의 문호를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뉴스입니다.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비닐봉지에 담아버린 20대 여성이 범행 한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낳은 뒤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 더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다음날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을 몰랐던 상태에서 아이를 낳자 너무 놀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고, 그의 어머니 B씨도 함께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책임 못할 짓은 하지 말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참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다행입니다. 아이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요. 이 아이가 커서 자신이 쓰레기 봉지에 담겨 있었다는 건 정말 끝까지 몰랐으면 좋겠네요. 아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그리고 건강한 생각과 그늘 없는 좋은 양부모에게 입양돼서 훌륭하게 성장해 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중학생이 등굣길에 훈계하는 학생부장 여교사의 멱살을 잡아 학교 측이 법원에 통고 조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4일 모 중학교의 3학년 임모군이 학교 정문에 들어서다가 학생부장 여교사인 52살 박모 씨가 지각과 복장 불량을 지적하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임군을 폭행 혐의로 조사했고 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귀가조처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한국 소식은 혀를 차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아 마음이 좀 무겁네요. 다음 주에는 훈훈한 뉴스가 많은 한국 사회가 됐으면 하면서 다음으로 스포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정호와 추신수가 나란히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강정호는 9일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14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추신수도 이날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월 3점 홈런포를 쏘아 올리면서 시즌 17호째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같은 날 홈런 때린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정호와 추신수 모두 후반기에 몰아치고 있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강정호는 2루타와 홈런도 터뜨렸고 멀티 장타를 신고했죠. 최근 몇 경기 선발로 출전하지 못하게 했던 감독의 결정 앞에 무력 시위를 좀 보여준 것 같네요. 이날 강정호의 홈런은 관중석 2층 상단에 꽂혔는데요. 거리로는 144m입니다. 정말 대형 홈런이었죠. 올 시즌에 나온 홈런을 통틀어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19번째로 멀리 날아간 홈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홈런은 강정호의 파워를 과시하기에는 아마 부족함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추신수도 후반기 들어 완연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후반기 출루율은 리그 1위를 다툴 수준입니다. 가장 좋았을 때의 출루머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한 추신수. 미 언론들도 추신수가 텍사스 타순의 부활을 주도하고 있다고 호평 일색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피츠버그의 주말 경기 그리고 다음 주 경기 일정을 잠깐 소개해드릴 텐데요. 우리 팀 텍사스 레인저스 금토일 주말 경기로 펼쳐지고요. 오클랜드와의 3연전이 먼저 있습니다. 지구 최하위로 우리의 경쟁 상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고춧가루를 잔뜩 뿌려준 고마운 팀 오클랜드와의 3연전인데요. 어렵지 않게 아마도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월화수목은 대망의 휴스턴과의 4연전입니다. 이번에 3승 1패 정도로 미친 모습을 좀 보여주면 지구 우승도 과식권으로 좀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팀 가을에 야구할 수 있을지 다음 주 목요일쯤이면 구도가 나오겠네요. 어쨌건 그 선봉의 가을 사나이 추신수 선수가 서주기를 기대합니다. 파이팅이고요. 다음은 강정호의 피츠버그입니다. 목요일부터 금토일까지 주말 4연전이 미러키에서 있습니다. 미러키와의 4연전이 홈에서 있는 거죠. 일주일 전에 미러키 원정 경기를 가서 3연패 수입을 당했거든요. 하지만 이 올 시즌 피츠버그 홈에서는 46승 21패로 아주 극강의 모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 3연전은 기대가 좀 됩니다. 미러키가 20게임 넘게 뒤처져 있는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 시즌을 좀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고춧가루만 만회할 뿐이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어서 컵스와의 화수목금 4연전이 또 피츠버그에서 펼쳐지는데요. 같은 지구의 2게임 차로 뒤져져 있는 컵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얼음판 와일드카드 2위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3루수면서 신인왕 후보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크리스 브라이언트와의 매치업도 상당히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요. 강정호의 올 시즌 기록 지금 현재 2할 8푼 6리 13홈런에 51타점 111개의 안타를 기록하고 아주 좋은 준수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강정호인데 반해 역시 올 시즌 신인입니다. 크리스 브라이언트 시카고 컵스의 3루수를 지금 강정호 동일하게 3루수 포지션을 보고 있고요. 타율은 2할 6푼 7리 홈런 23개, 타점 86점, 안타 124개로 강정호에 비해서 타율만 조금 뒤처질 뿐 홈런, 타점, 안타 모두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건 이번 맞대결에서 보란듯이 강정호 활약을 좀 보여줘서요. 신인왕 레이스에 앞서가고 있는 브라이언트에게 확실하게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구 소식입니다. 슈틸리케호가 성공적인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오스를 상대로 안방에서 거둔 8대0 대승을 시작으로 중동 땅에서도 레바논을 상대로 22년 만에 승리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이 레바논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둔 건데요.
슈틸리케오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언론에서는 호평일색입니다.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골잔치 속에서 빛난 무실점 승리였다는 것, 라오스전에서 8대0, 또 레바논전에서 3대0으로 무실점으로 이어갔죠. 계속해서 기존 433이나 442가 아닌 새로운 무기로 등장한 4141이라는 새로운 전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호평일색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막내 권창훈의 등장, 또 지금 포르투갈 리그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석현준 선수의 시험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3가지 정도의 그런 포인트고요. 자세한 축구 이야기는 잠시 후 이어질 위클리 스포츠 이슈에서 김 과장님 모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 과장님 모시고 위클리 스포츠 이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축구 이야기를 오늘 해볼 텐데요. 축구 우리나라 또 이제 국대 국대. 국대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랬고 월드컵 최종 아시아 예선, 그러니까 최종은 아니고 아시아 예선 진행되고 있죠. 예,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보셨나요? 어떻게? 라오스 경기 봤고요. 네. 그리고 레바논. 어제 네. 레바논 경기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일단은 라오스 경기 자체는 그냥 라오스니까 무시해서가 아니라 무시해서입니다. 아무래도 무시해서인데 2류도 아니고 3류 정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8대0이라는 스코어가 그렇게까지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어요. 10점 못 낸 게 좀 아쉬울 정도로. 맞아요. 그런 정도 생각했는데 레바논은 보니까 거의 20몇 년간인가요? 22년 동안 맞아요. 레바논 원정을 가서 이긴 적이 없었대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94년 미국 월드컵 최종 예선. 근데 93년도에 승리를 한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뭐 2무 1패인가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항상 거기서는 뭐 레바논이 그렇게 레이저를 잘 맞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레이저 포인트 막 쏘고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더라고요. 사람들 눈 막 멀게 하고 막 그러고. 그래서 게다가 또 엄청 더럽잖아요. 매너가. 그러니까 침대 축구로 유명한 중동인데 이번 경기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석현준 선수인가요? 네네. 걸려 넘어져가지고 저쪽에 뒹굴고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끝내줬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공이 이제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고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내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 9번 선수. 그러더니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안으로 치고 들어가더니 센터 아클까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구자철이 차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뒤에서 걸더라고. 아니, 진짜.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장면을 두고 유주얼 서스펙트 축구였다라고까지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헐리우드 거 반전. 반전에. 당연히 내보낼 줄 알고 그러니까 라인까지 갔다가 몸을 탁 그러니까요. 턴해가지고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걸 또 응원하는 그 레바논 팬들도 참 대단했고요. 그리고 우리 골키퍼 눈에다가 아예 레이저를 쏘고 있고요, 계속. 그분들 참 대단한 국민성이다. 그리고 이기면 된다는 어떤 그 아주 그냥 당연한 그렇죠.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어쨌건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이겨서 다행이고요.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이겨서 좀 놀라웠어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 너무 선수층이 탄탄하구나라는 것 때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까지는 월드컵에 계속 나가긴 했지만 선수층이 좀 얇아서 그러니까 좀 워밍업하고 있는 뒤에 선수들을 내보내면 좀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조커의 개념이 별로 없었죠. 네네. 그리고 보통 그걸 스쿼드라고 하잖아요. 네네. 스쿼드가 얼마만큼 탄탄한지가 그렇죠. 국가 대표의 어떤 큰 그게 되거든요. 왜냐면 부상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데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스트라이커의 강국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드필더의 강국이고요. 그렇죠. 밥 일본어로요? 우왕 중국어로요? 饭 국수 일본어로요? 소바 중국어로요? 面条 김치 일본어로요? 김치 중국어로요? 김치 김치는 세계 어디서나 김치 마늘 삼겹살 불닭 매콤면 불고기 두부김치밥 퓨전라면 등등등 다양한 한국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 레스토랑 김치가 더욱 숙성된 맛깔나는 음식들을 선보입니다. 한국 사람이 먹어도 맛있고 외국 사람이 먹어도 맛있는 캐롤든 H마트역 김치. 아침을 운치 있게 스케치할 수 있는 브런치 크레페와 홈메이드 식혜도 끝내줍니다. 어디 보자. 아버지 뭐 하세요? 내가 통기타랑 마이크 하나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냥 기타 센터에서 살까 보다. 잠깐만요 아버지. 투맨뮤직에서 사세요. 거기가 제일 싸요. 어디라고? 투맨뮤직.
왜? 핸드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넌 괜찮냐? 난 남편이랑 나랑 시부모님이랑 도련님까지 내가 내는데? 아이고 열려 나셨어. 그게 다 얼만데 네가 시부모님의 도련님까지 내줘. 100불 내는데? 에? 한 달에 100불 내면 5명 있어. 100불에 5명? 그래, 100불에 5명. 히든 컨트랙도 텍스도 없습니다. 애누리 없이 100불이면 5명의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 라인당 2.5기가 데이터를 쓰실 수 있습니다. 루이스빌 크리켓 469-289-7973 크리켓.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스트라이커의 강국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드필더의 강국이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룩업 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만큼 존경하는 선수가 그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았대요. 네네네. 근데 일본은 항상 미드필더가 미우라 때부터 나카타까지 맞아요. 보통 선수들이 그 미드필더에 많이 있어요. 맞아요. 최전방 스트라이커보다는 아니 스트라이커라도 약간 처진 스트라이커들이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일본은 그 선수를 보면서 짜는 선수들이 많아서 미드필더가 탄탄했고요. 맞아요. 거기에 비해서 스트라이커는 없었어요. 네네. 근데 한국은 옛날부터 스트라이커만 보고 사는 거예요. 생각나는 옛날 선수들, 존경하는 선수들 보면 다 그 공격수예요. 뭐 이회택, 차범근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김주성, 우리가 최순호, 네네. 뭐 김주성 다 스트라이커예요. 황선홍까지. 요즘 황선홍, 박주영까지도요. 네네네. 그러네요. 오히려 미드필더가 별로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네. 뭐 미드필더가 강해진 이유 자체가 어쩌면 또 박지성 때문이었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아니면 체격 조건이 외국으로 나가다 보니까 최전방 스트라이커보다는 밀리니까. 미드필더가 맞다는 걸 그때부터 알았을까요? 뭔지 그럴 수도 모르겠는데 있겠네요. 요즘에는 이미 해외로 나가는 선수들도 보면은 공격 선수보다는 미드필더가 많죠. 미드필더나 윙들 그죠? 네. 네네. 윙백들. 그래서 그런지 요번에 보니까 너무 미드필더가 짱짱한 거예요. 어허. 특히 젊은 선수들. 그래요. 예. 특히 지금 라오스랑 레바논 경기를 끝나고 나서 네. 한 선수가 완전 스타가 됐습니다. 누군가요? 보통 그런 선수들을 뭐 누구 호의 신데렐라라고 황태자, 얘기하죠. 그쵸? 황태자라고 하는데 네네. 권창훈이라는 선수가 나왔어요. 이름이 일단 생소하긴 해요. 예. 네네. 21살이고요. 네. 수원에서 뛰고 수원 있대요. 삼성에 뛰고 그러니까 있죠. K리거라는 거죠. 네네. 한국 프로에서 뛰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번에 라오스전에서 2골, 예. 레바논전에서 1골 넣었어요. 예, 어시스트도 하나 하고요. 네네 하고요. 근데 그 선수가 뛰는 걸 보고 라오스에서 뛸 때는 어떻게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레바논에서 뛸 때 보니까 일단 슈팅력도 좋고 네. 발재간도 너무 좋고 일단 딱 보니까 키가 크지 않고요. 네. 체격 조건이 약간 땅땅한 스타일이죠. 말랐다기보다 약간 예. 살집이 있으면서 땅땅하죠, 진짜. 네. 예. 그 약간 마라도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네네.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선수들은 패스를 받으면 전진으로 본인이 몰고 나가면서 패스를 하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없죠. 아직까지도 별로 없어요. 네네. 멈춰요. 그리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이동되는 선수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어렵냐면은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메시라든가 네. 이니에스타, 사비 뭐 이런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급이니까 인간계를 떠난 선수들이 좀 그렇죠. 자기가 공을 전진하면서 후진을 아니라 네네. 선수들 쪽으로 상대편 수비 쪽으로 몰고 가면서 그렇죠. 뭐 패스를 한다거나 네네. 슛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특히 어제 들어가진 않았지만 기가 막힌 슛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오른쪽 그 윙 쪽으로 파고들다가 네. 다시 그 대각선으로. 페널티존 쪽으로 가고 네네네. 다시 슛을 다시 꺾어가는 거죠. 네, 맞아요. 보통 요즘 그 안정환 해설위원이 기억자 슛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예, 그 예. 밀고 있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가장 많이 하는 선수가 네덜란드의 그 아이언 로벤이라는 선수가 그 선수의 대부분의 골을 보면 보통 그래요. 맞아요. 옆으로 계속 치고 가다가 슛을 딱 쏴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걸 거의 똑같이 하더라고요. 좀 많이 놀랐어요. 네. 한국 선수에게 저런 선수가 나왔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선수가 한 번도 스타가 돼본 적도 없었고 한국에서 뭐 대표팀 출신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네. 동아시아 대회에 처음으로 대표팀에 어허. 발탁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혜성같이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놀라운 네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외국인 감독은 왜 그런 선수들을 뽑을 수가 있고 슈틸리케 감독 예. 이번에 그렇죠. 히딩크 때도 그렇고 그렇죠. 박지성도 어떻게 보면 그럼요. 엘리트 코스는 아니었어요. 박지성, 송종국 이쪽은 그렇죠. 다른 사람이면 안 뽑았죠. 심지어 박지성 선수가 그 당시에 대표팀에 이제 히딩크에서 발탁이 됐을 때 네. 어떤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냐면 박지성은
축구 선수의 발을 가지지 않았고 축구 선수라기보다 그냥 밖에서 그냥 맞아요. 육상 선수나 하면 될 정도다 재능이 없다라는 혹평까지 들었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선발 시스템 한국의 선발 시스템 그게 좀 문제이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박지성, 송종국, 이을용 이런 선수들은 다른 감독 체제에서는 특히 한국 감독 체제에서는 그렇죠. 국가대표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맞아요. 지금 슈틸리케 감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이분들의 그 외국인 감독들의 공통점은 본인들이 직접 구장에 가 있다는 거죠. 가서 지켜보는 거죠. 네. 근데 기존의 한국 감독들이나 외국 감독이지만 좀 부지런하지 않은 네. 게으른 감독들은 누가 추천하는 선수들만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외국만 나가죠. 그 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얼마만큼 잘하는 맨날 비행기 그냥 마일리지만 쌓는 거예요. 맞아요. 마일리지 해외파는 잘해요. 그냥 데리고 오면 돼. 맞아요. 지중해에서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데리고 왔다 안 되면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거기까지 가서 보냐고 맨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맨날 보러 다니질 않나 하다가 슈틸리케 감독이 되게 재밌는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K리그가 있잖아요. 네. 1부 리그만 보면 되잖아요. 2부 리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죠. 잘 못하는 팀들끼리 모여 챌린지 거죠. 리그가 있죠. 예. K 챌린지 리그. 그것까지 봤다는 게 놀라워요. 예. 그걸 보고 나서 상무에 있는 이정엽 선수라는 선수를 그렇죠. 데려와서 우리나라 지금 국가대표 완전한 그 원톱으로 쓰고 있어요. 슈틸리케 신데렐라잖아요. 네, 네네. 원톱으로 지금 쓰고 있고 그렇죠. 지금 석현준이라는 선수도 아약스에서 방출되고 막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변방에 이제 머물러 있다가 포르투갈에 지금 뛰고 있어. 네. 지금 그 선수도 또 데리고 데려왔죠. 왔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네네. 특히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국가대표의 원톱이 될지는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수원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젊은 권창훈이라는 선수가 네네. 갑자기 국가대표가 될지는 누가 네, 알았겠어요. 맞아요. 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 복면가왕이라고 네네. 가끔 봅니다. 얼굴 뭐 가면 쓰고 누군지 모르고 네. 목소리만 듣고 맞추는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노래를. 예, 그 가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요. 네. 사람들은 그 가수가 누군지를 맞추게 되고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누가 1등하는 시스템이에요. 네네. 거기서 나오는 말이 편견을 버려야 다른 것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 축구도 편견을 버리면 더 좋은 선수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뭐 축구 협회에서 자꾸 이렇게 밀려고 하는 선수들, 학연 지연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없으면 정말 탄탄한 층의 선수층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겠네요. 또 지금 보면서 진짜 뭐 골든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있죠. 젊은 있죠? 선수들 20대도 안 된 아직. 26 동갑내기들이 쭉 있어요. 그 선수들. 네네. 이청용, 기성용, 이청용, 구자철, 구자철까지. 그쪽으로 쭉 이어지는 라인들이 맞죠. 있는데 네네. 그 선수들이 이미 미드필더를 꽉 잡고 있는 상태에 이미 짱짱해요. 예. 네. 거기에 꽉 차 있는 상태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권창훈이라든지 몇 명이 더 이번에 지금 붙기 정우영까지. 시작했어요. 예. 거기에 더 붙기 시작했죠. 네. 근데 그 밑에는 이승우, 장결이 백승호, 이쪽도 네. 백승호도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예. 이 선수들까지 가세하면 요번 다음 월드컵은 진짜 정말 기대가 돼요. 슈퍼 골든 제너레이션이네요. 이번도 그렇지만 그 다음까지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다음 러시아 월드컵 다음이 카타르인가요? 그죠? 그렇죠. 22년도. 카타르 네네. 월드컵 정도 됐을 때는요. 그럼 왜냐면 그 기성용, 이청용 세대가 30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다음에 지금 권창훈 세대가 20대 중반. 그렇죠. 그리고 이승우 세대가 20대 초반이에요. 네네네. 그 친구들이 그 생각만 해도 중원부터 짱짱하네요. 탑까지 간다면은 네네. 이건 진짜 해볼 만한 팀이 되지 그러네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선결돼야 될 과제가 네. 그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좀 벗겨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이승우에 대한 색안경이라든가 네. 이런 게 되게 한국에 세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축구계에서 빙상하던 그 안현수 쇼트랙, 짝이 날 수도 안현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 느낌마저도 들어요. 한국에서 너무 지금 막 이상한 욕도 하고 막 그 언론에서 몰고 가는 것도 있어서 네네. 정말 잘하는 선수들 잘 키우고 그렇습니다. 또 그 편견 없이 그 선수들 바라봐서 계속 그 잘하는 그 국가대표 경기 봤으면 좋겠고요. 월드컵 아니면 안 보잖아요. 그럼요. 국대 경기. 네, 국대 경기 그럼요. 잠깐 반짝하잖아요. 네네. 요번에는 좀 끝까지 한번 우리가 이 다음 월드컵 말고 그 다음 월드컵까지 길게 한번 보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젊은 선수들 계속 응원하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 축구 이번 이제 러시아 월드컵 3년 남았고요. 네.
카타르 월드컵 7년 남았습니다. 네네. 그때까지 한번 잘 기대하면서 네네. 네, 한국 축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합니다. 네. 네. 무봉리에서 즐기는 당신의 여름. 직접 뽑은 면발에서 퍼지는 메밀의 향기. 침이 흐를 만큼 새콤달콤한 특제 양념. 매콤해. 머리 깨질 듯 시원한 동치미 국물. 무더운 달라스 여름에 뺨을 후려칠 시원한 맛. 메밀 비빔국수, 동치미 메밀국수. 당신의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감성 순댓집. 972-446-8500으로 주문하시고 후딱 픽업하세요. 무봉리 순대. 여보 한국으로 이삿짐 보내는 거 알아봤어? 이제 일주일 남았어. 아직도 안 알아봤어? 이제 알아보면 되지. 사람이 왜 이렇게 빠릿빠릿하지가 않아? 못 살아. 이제 한국 갈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안 알아봤으면 어떡해? 미쳐 진짜. 이 사람아 뭐가 걱정이야. 위주와 택배가 있는데 배로 보내지 않고 비행기로 보내는데 정말 싸다니까. 그럼 우리 가자마자 받을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자동차 빼고 다 보낼 수 있어. 여보야 여보 멋있어. 위주와 택배로 보내면 욕먹지 않아요. 스티비 원더처럼 피아노 치며 노래하고 싶으셨습니까? 엘비스처럼 기타 치며 노래 부르고 싶으셨나요? 자인표처럼 색소폰을 멋들어지게 불고 싶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제 젊은 시절의 꿈을 투맨 음악학원에서 이루어보시죠. 최고의 음악인들로부터 배우는 즐거운 취미생활. 꿈이 이루어지는 곳 투맨 음악학원. 네, 박미옥의 식사하셨습니까? 시작하는데요. 오늘도 박미옥 씨 나오셨고요. 우리에게 두 군데 좋은 레스토랑을 소개시켜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곳으로. 첫 번째는 바슈렌자. 파촉인가? 예, 네, 파촉인가. 바슈렌자. 바슈렌자. 네. 예, 거기 뭐죠? 그 시추안 네. 분들, 시추안川菜. 요리를 네.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 가셔라. 위치는 플레이노 H마트. 네. 그 스트림몰 가장 끝에 쪽에 있습니다. 네네네. 네. 찾기 편하시고요. 벌써 저희 가족은 2번 갔습니다. 거의 두 번 광고를 가셨네. 됐어요. 두 번 갔다는 거는 네. 첫 번째가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네. 네. 정말 벌써 그 고정 메뉴가 생겼어요. 아, 와우. 그래요? 뭐예요? 네. 가지. 가지. 네. 예, 가지도. 에그플랜트.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예. 네네. 진짜 맛있어요. 나도 가지 싸고 진짜 맛있어. 좋아하는데. 싸고. 그 뭐라고 오더해야 돼? 에그플랜트. 에그플랜트. 네. 아. 치에즈. 네? 뭐라고요? 치에즈. 치에즈. 네. 치즈 같네. 치즈. 네. 치에즈. 치에서 에를 조금 발음을 더 하면 돼요. 그럼 그리고 달라요. 제가 한 네. 가지 네. 느낀 게 그 H마트 바로 옆에 있잖아요. 한국 네. 타운이잖아 어떻게 보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으신가 봐요. 가니까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서비스도 주세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한번 가보고 싶다. 숲 같은 거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가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중국 있어요. 요리를 먹으려면 뷔페에서 못 먹어요. 그럼요. 네. 그렇죠. 굉장히 아메리카나이즈드 돼 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중국 네. 음식은 중국집에서 네. 기름기 가득한 음식 한번 드셔보셔야 되는데 또 두 번째 소개시켜 주신 곳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거의 뭐 줄 서서 먹는다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일단 줄 선다는 거에 벌써 겁이 나요.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네. 대만역 타이베이 스테이션. 타이베이 스테이션이라는 곳인데 타이완역. 파커랑 타이베이셔죠. 파크랑 엘마. 엘마. 네. 만나는 거 둘 다 플레이노에 있는 거래요. 거기도 가봤습니다. 네. 가봤어요? 맛있어요. 그래요? 네. 실망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미옥 씨의 소개. 이노 씨 완전 매니아인데. 매니아네. 무조건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합니다. 제가 재컨펌. 네. 뭐가 맛있었죠?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은 실망을 안 하더라고요. 미옥 씨. 네. 맞아요. 지금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소개시켜 주실 음식점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 소개드릴 거는 일단은 특색은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소개시켰던 어떤 컨티뉴적인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천 요리 네.川菜를 소개시켰고요.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이베이 스테이션 대만 요리. 자, 이번에 세 번째는 대만 요리랑 일식이 컴비네이션이 돼서 달라스에 있는 중국 분들은 무조건 갔을 거예요. 그래요? 찾기가 엄청 쉬워요. 어디요? 차이나타운. 리처슨에 있는 차이나타운. 그린빌. 네, 그린빌. 네. 빈내리 교회. 그 주위에는 처음 저도 이제
달라스에 왔을 때 차이나타운은 무조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고 실망을 했어요. 왜요? 이게 왜 차이나타운이야? 타운이 아니에요. 너무 작아서. 예, 그냥 나도 실망했어요. 그래요? 예, 아직 못 가봤어요 저는. 그 DC만 해도 차이나타운 하면 예. 그 뭐 문화 행사도 많고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차이나타운처럼 네, 이렇게 타운이잖아요. 크거든요. 근데 이건 타운이 아니에요. 일단 색도 예. 빨갛지가 않아. 예, 그리고 이제 진짜. 그냥 몇 개 음식점이 그냥 이제 연속으로 뭐 이렇게 쭉 있는 그냥 심지어 그 안에 한국 분이 하는 대장금인가 예, 있죠. 대장금 나죠. 어. 대장금 앞에 공자님이 동상 있어요. 네, 맞아요. 대장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실망을 했어요. 이게 차이나타운이 이런 것을 어떻게 타운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솔직히 그때도 중국 분들이 그때가 아마 이제 금방 중국 분들이 이제 달라스에 이제 초기 이미 예, 초기. 지금은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7, 8년간 이제 엄청난 속도로 지금 그때가 7, 8년 전이 7, 8년 전에 8년 전이죠. 예. 근데 그러면 그 엄청 중에서도 빠른 거다. 예, 엄청 역사가 지금은- 이민 역사가 짧네요. 짧네요. 중국은. 달라스 이민 역사. 달라스 특히 달라스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그때는 차이나타운이 타운이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한 뭐 10곳도 안 되는 그때는 예, 그런 레스토랑 그 중국 레스토랑 중에 네. 이 레스토랑이 그나마 엄청 눈에 띄었고요. 이름이 뭔가요? 중국어로 하면 웬루. 웬루. 예. 근데 이 웬루가 글자는 중국 글자라고 썼지만 솔직히 칸지예요. 일본 칸지예요. 네. 일본어 그대로 하면 겐로쿠. 그래서 거기에 겐로쿠. 그 간판을 보면 한국 분들도 간판이라고 하나요? 네네. 예, 거기에 보면 그냥 영어로 스시 앤 그리어라고 썼어요. 이미 스시가 들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차이나타운 거기에서 스시라고 쓴 것만 보면 그 집으로 가면 돼요. 무슨 뜻이에요? 겐로크가? 일본이 도쿠가와 시대의 어떤 시대를 말해요. 15년밖에 안 되는 네. 예, 도쿠가와의 어떤 역사 1688년부터 1703년 그냥 15년밖에 안 되죠. 도쿠가와 요 이에야스 피어레드를 겐로쿠라고 해요. 근데 이 피어레드가 그때. 그 도쿠가와의 에도의 거의 300년인가요? 뭐 그쯤 되는 데서 황금기예요. 15년이. 그럼 요 15년 새에 뭐 15년에 많은 뭐 이것도 있고 문학이나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얘기하는 거다. 말해요. 황금 시대는 15년, 황금 시대요. 겐로크 시대. 그 스시랑 무슨 관계? 그래서 스시집 이름인 거지. 근데 겐로크. 근데 일본에 혹시 그 카이텐 스시 좋아하시나요? 회전 스시. 예, 완전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좀 비싸지. 네, 회전 스시가 비싸지. 1958년도에 나왔대요. 근데 사람이 돌렸나? 아니요. 1900 몇십 년도 그 자동으로 돌아갔다고요 이게? 네,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힌트를 받았냐면 일본이 어떤 맥주 회사의 광고에서 그러니까 맥주가 어떻게 나올 때 이제 회전하는 것처럼 뭐 그런 컨베이 광고에서 벨트 쭉 그걸 나가는 딱 것처럼. 보고 여기서 힌트를 받아서 스시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왜냐면 스시하는 일반적으로 다 작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스시를 어떻게 이걸 메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힌트를 받고 1958년도에 카이텐 스시를 만들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시작하는 스시 이름이 바로 그때 이분도 겐로쿠. 겐로쿠 스시 하면 카이텐 스시를 말해요.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도. 스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황금기 카이텐 스시 황금기 때는 전 일본에 260개가 넘는 체인지가 엄청 많았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오래간만에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가 친구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5살짜리 애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내가 좀 찡얼거리길래 그럼 근처에서 먹자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곳은 갤러리아 백화점이었고요. 거기 11층에 회전초밥집이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인분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먹고 거기는 이제 계산. 먹을 만큼 계산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했습니다. 5살짜리 애가요. 5살짜리 애가 먹기 시작하는데 아니 그것도 가장 비싸다는 전복 초밥만 그런 것도 있어요. 계속 전복 그것만 초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개나 먹었어 진짜. 전복 초밥을 싸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먹으면서 그릇을 세기 시작한 거예요. 저 창피하게. 저도 창피하죠. 호기롭게 먹어. 그리고 돈을 내야 되는데 얘가 계속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9,000원 할걸요? 그래서 스페셜 오더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빠가. 어머. 내 친구가. 예. 여기 전복 초밥만 한 6접시 더 주십시오.
이게 회전초밥이 보통 돈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왔겠네요. 회전초밥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한 리필,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먹어도 똑같이 하는 그런 게 예, 있고 하나 접시 색깔마다 접시 다른. 색깔마다 다르죠.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접시에 그 전복초밥은 맞아요. 황금색이 하나 맞아. 마지막 접시야. 그 색깔 맞아, 위에 맞아. 접시에 그 황금색이 하나 더 붙어 있어. 맞아. 아니 오세니까 그걸 안 보잖아요. 정말. 저도 회전스시 먹어봤는데 그 색깔 보면서 그 비싼 색깔을 좀 아꼈다가 나중에 먹고 일단 좀 싼 거 몇 개 좀 집어 먹다가 새우 같은 거 먹으면 되게 기분 좋아. 지금 새우 먹으면 되게 기분 좋아. 미쳐버리죠. 네. 비싸죠. 그래서 어떤 카이텐 스시 카이텐 스시. 그 가장 그 레스토랑 이름이 바로 겐더구. 겐더구. 네, 겐더구. 한국에는 이마트, 미국에는 월마트, 달라스엔 코마트. 고기, 생선, 과일, 채소, 김치, 젓갈, 밑반, 전을 행복하고 기분 좋은 먹거리가 가득한 우리들의 마트, 우리들의 마트, 우리들의 마트, 코마트. 아야, 너는 그 나이 먹도록 골프 안 치고 뭐 했냐? 뭐 하냐? 야, 몇 년을 쳐도 100개도 못 깨야. 아이고, 아주 그냥 뒷땅만 파는구만. 뒷땅만 쳐라. 아주 그 뒷땅만 쳐. 아야, 그게 다 친 거냐? 야, 내가 어점을 싸도 너보다 더 많이 나갔다, 야. 네, 이 자식을 그냥 도와줘요 유진호, 도와줘 유진호. 스트레스 풀러 나갔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오십니까? H마트 브라운슈가 옆 유젠호 골프 아카데미에서 재미있게 골프 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주인님, 나 러브앤버스 데려가줘요. 아우 맛있어. 먹는 건 꼼꼼히 따져봐야 해. 내 몸은 소중하니까. 내 몸도 소중하다니까요. 나 러브앤버스 데려가줘요. 역시 파마는 뻐클레 까클레가 최고야. 내 머리는 소중하니까. 내 머리는 나 이번에 뽀삐한테 잘 보여야 돼요. 나 러브앤버스 데려가줘요. 당신의 강아지가 원하는 곳 러브앤퍼스. 강아지 먹거리 미용 및 트레이닝 전문 러브앤퍼스는 카페 페리스 옆에 있습니다. 강아지의 사랑과 이세까지 책임집니다. 뽀삐야, 이리 와. 그 레스토랑 이름이 바로 겐더구. 네, 겐더구. 혹시 음식점에 네. 무슨 파도 같은 거 그려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집이에요? 네네네. 저 가봐 알죠 또. 네. 알죠. 이게 그 가봤죠. 체인점이에요? 체인점 아니죠. 거기 네. 가봤죠. 그러니까 대만 음식이라고 해서 사실 거기. 갔어요. 네, 맞아요. 회는 먹어본 적은 없고 네. 저는 거기서 그냥 대만 음식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음식점은 그러니까 오너는 대만 분이고요. 근데 대만 분은 또 솔직히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저희 나라랑 똑같나요? 더 빠르죠. 더 빨리. 네, 더 더 빨리. 빨리. 그러면은 네.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해방일은 다 같아요? 같죠. 8월 15일 날 다 해방이 된 거예요? 거기서 네. 거기 원자폭탄 어떤 걸로?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졌습니다라고 얘기한 뒤로 네. 그럼 그때 대만 사람들도 만세한 거고요. 근데 그때는 대만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대만은 완전히 준 곳이에요. 그리고 근데 일본이 피하니까 국민당이 전번에 네. 오히려 더. 장제스 네. 총통 네. 그분이 이제 접수를 했죠. 예, 그러니까 끝나는 그 조건 혼란 뒤에. 위에 네네. 그 계약을 할 때 솔직히 대만은 완전히 준 건데 이제는 그 누가 일본이 세줬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대만은 청나라가 완전히 띄워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일본인데, 그러니까 50년 전 1895년에 그때도 조선에서부터 시작을 한 그 전쟁에 이제 청나라가 진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만을 아예 띄워줬어요. 그러면은 네. 대만에 있는 분들은 일본에 대한 특별한 악감정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는 있죠. 예. 처음에는 어느 만큼 이제 반항도 하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청나라는 아예 이건 띄워준 곳이에요. 그리고 그때 대만은 그냥 섬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섬이에요. 예. 원주민들만 좀. 게다가 네. 50년이면 우리도 45년 그 정도면 우리는 35년인가요? 35년이라도 긴다고 했는데 네네. 50년이면 뭐 세컨 제너레이션에서 반세기네. 빨리 했으면 거의 네. 서드 제너레이션까지 네. 나올 근데 수 있었던 근데 조금 더 거잖아요. 다른 거는 이제 일본은 대만을 좀 건설
많이 했죠. 음. 대만에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발전시켜준. 국민 교육. 그럼 약간 국민 좀 다르네요. 이력. 그죠? 우리나라는 아예 나라의 나라보다도 어떤 그냥 소음을 역사가 없으니까. 네, 소음을 그냥 이제 인수를 한 것처럼. 그럼 그 근데 그걸 문화를 이제 받아들인 것도 훨씬 그냥 쉽게 더 쉽게 잘 빠르게. 받아들였겠네요. 네,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있는데 좀 없애려고 했던 힘들었잖아요. 거고. 네, 거고. 네, 하긴 근데- 필리핀 사람들도 미국에 대한 악감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미국이 아. 식민지 했지만 필리핀 사람들 오히려 그냥 고맙다더라고요. 땡큐. 그렇죠. 조금 그렇죠. 어떤 더 면을 보면 발전됐다고. 발전한 발전됐다고. 예, 네. 이료거나 이학이거나 그리고 이제 대만도 이제 더운 곳이니까 이제 병이 많고 뭐 이런 유행이 되면 그 사람들 많이 죽고 한데 그때 일본에서 좀 개발을 많이 시켜줬어요. 네, 근데 이학적으로.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도 간혹 몇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분들이 이렇게 개발시켜 주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네,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어떤 도로나 항만을 건설을 해서 개발을 한 거지. 어떤 그 나라에 뭔가를 전세 준 건 아니었잖아요. 나쁜 사람들. 예, 예, 그것도 일본 말로 있어요. 해주세요. 예. 일본 말로. 예, 근데 그리고 나가야로. 대만은 또 그 일본이 이제 어떤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발짝으로 잘 가야 된다는 뭐 어떤 그런 인식도 있고 어찌하나 역사가 그렇게 굴러갔어요. 그래서 어찌하나 우리는 없잖아. 회나 먹는데요. 우리는 회가 얼마만큼 맛있느냐 그게 예, 지금 중요한 그게 이슈예요. 중요해요. 예.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못됐어도 예. 우리는 회를 사랑하는 민족이 아닙니까? 사시미죠, 사시미. 또 사시미 스시. 스시를 그렇게 먹으면서 그게 참 쉽지 먹고 않아요. 그게 워낙 좋은 또 예. 음식 문화가 됐고요. 일본이 우리에게 남겨준 훌륭한 문화네. 그리고 지금 진짜. 잠깐 방송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일본 음식의 세계화가 됐을 때 어떤 특별한 그 부분이 대만 사람이란 이야기가 또 있네요. 네, 미국에서 만약 중국어를 하는 분이 오너를 하는데 일본 일식점이에요. 스시를 한다. 네, 그러면 사시미 한다. 대부분은 대만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음식 사시미 스시의 세계적인 대중화를 이끈 거는 대만 분들이네. 왜냐하면 네. 일본 분들이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퍼져 있진 않잖아요. 맞아요. 많이 그렇죠. 못 봤어요. 맞죠? 그러니까 일식 자체가 세계로 대중화된 거는 일본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고는 해요. 네네. 근데 그게 확 확산된 거는 일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전 세계 일식점 중에 일본을 네. 제외한 전 세계 일식점 중에 일본 사람이 오운하는 게 10%가 안 된답니다. 네. 말레이시아랑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대만이구나. 메인랜드 중국 분이 아니라 네, 대만 대만 중국 분들. 분들이 대만 분들 화교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대만도 있잖아요. 또 좀 빠르게 뭐 60년대, 70년대 메인랜드 중국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이제 빨리 나오셨죠, 빨리 그래? 나와서 이제 유학도 하고 그리고 이민 오고 하니까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대만에도 그럼 스시집이 많이 있나요? 많죠.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그리고 대만 분들이 거의 다 일어를 조금씩 안 배워도 알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뭐 지금 우리 아직까지도 게스지만 한국, 일본, 대만이 되게 그냥 대중적인 어떤 음식인가 보네요. 네, 스시라는 네. 게. 네. 근데 한국 스시는 또 다르잖아요. 한국 회는 진짜 말 그대로 화로고 바로 살아있는 거 바로 잡아서 떠서 먹는 거고요. 네. 일본식 회는 다르죠. 일단 그 하루 정도를 삭히죠. 네, 네, 냉장 네. 보관하고 그 다음에 내서 일단은 이 아삭거리는 어떤 그런 식감이나 이런 게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좀 아삭거리는 느낌이 안 있고 먹어봤어요. 일본에는. 여기서 먹고 있는 게 다 대부분 일본이에요. 일본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랑 다른 거예요. 사실. 화로는 그 화로회 식감이 해가지고, 예. 이게 쫄깃쫄깃하고 이제 진짜 네네네. 살아있는 느낌이고 여기 네. 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하루 정도를 이렇게 가재 수건에다 싹 싸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한국 회하고 진짜 다른 게 제가 그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강태공 한 분이 오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네. 새로운 교인이 오셨는데 강태공이신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낚시를 가자. 네. 따라갔죠. 그 자리에서 그냥 뭐 회 처먹어. 예, 회 처먹었지. 회 처먹어. 예, 그러니까 그게 화른 거죠. 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먹었으니까. 네. 아 진짜 한국에서 먹던 맛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그 지역 화를 안 살 때 달라. 예. 그 다금바리 친구 복발이 있잖아요. 걔가 그렇게 많이 잡혔어요. 그거 되게 비싸잖아요. 한국에서 다금바리. 그럼요. 아유 엄청 먹었어요. 복발이 친구들. 저희는 돔으로 먹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스시,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시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까지. 네. 네. 왜냐면 매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끔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도 하면 또 일본 문화에 관해서 그러니까 스시가 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스시가 원산지가 동남아시아예요. 그래요. 메콩강. 오. 네, 동남아시아 메콩강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원을 했대요. 기원전 4세기인가요? 뭐 그때. 네. 그래서 그리고 스시라는 이 단어가 스라는 것이 식초예요. 식초를 예,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면 스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사귀는 거예요. 그렇죠. 삭힌. 예, 삭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제 김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꼭 삭혀요. 근데 예전에 스시는 처음으로 나온 스시는 그 쌀을 그러니까 쌀이 발효되는 걸 이용을 해서 삭히는 거예요. 그리고 쌀은 마지막에는 던지고 그냥 생선만 먹죠. 예, 근데 그걸 한 몇 개월 아니면 뭐 1년도 넘을 수도 있고요. 예. 그게 그 홍어 삭히는 거 이런 거 볏집에다 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홍어는 완전 이것도 그럼 일종의 회라고 봐야 되나? 그렇죠. 그 사실 에이지드 됐다고 하잖아요. 완전 에이지드. 암모니아 가스. 그래서 이제 스시가 이제 중국의 당나라 때요. 중국에 이제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나라는 무조건 이제 많은 문화를 이제 섭취를 하니까 어디 세계 각지의 나라의 문화를 다 이제 받아들이고 하니까 스시도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당나라에서 그때 다시 일본으로 전해간 거예요. 원조 중국이요? 그러면? 아니 시조다 중국이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예요. 동남아인데 메콩강. 솔직히 말해서 시조가 어딨어? 누군가는 배고파서 뜯어 먹었을 거야. 원주민도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야. 배고팠는데 뜯어 먹었을 거야. 미국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버리려고 놨는데 그게 삭힌 거야. 그걸 먹었어. 이름 네임 했을 때 그 한 개 메콩인 거지. 얻어 걸린 거야. 얻어 걸린 누군가는 했어. 조선도 했고 아메리카도 했어. 내가 보기에 누군가는 했어. 근데 어찌하나 일본 스시는 솔직히 중국의 당나라에서 이제 건너갔어요. 제가 정말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올리브 정원. 에이씨 올리브 정원 맛있다 해서 왔더만 맛이 있다고. 입만 베리네. 사장 나오라 캐. 마카로니 불판. 마카로니 물판도 별게 없네.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만 베리다. 사장 어디 있는겨? 이탈리안 빌라. 이야 맛있네. 맛있어. 어디고? 이탈리안 빌라? 사장님 어디 있는겨? 이탈리안 빌라. 매직 스트레이트가 100불, 볼륨 매직도 100불, 디지털 파마는 80불. 다스 헤어. 달라스에 있는 곱슬머리 다스 헤어로 다 모여라. 뭐하러 멀리까지 가세요? 파마는 다스 헤어가 제일 잘하는데. 문의 전화 214-288-6405 214-288-6405 10월 17일 10월 17일 토요일 2015년 가을 정신 나간 투맨 뮤직이 다시 한번 사고치는 에라이 모르겠다 콘서트. 어떻게 될 줄 모르고 10명 이상의 밴드가 출동하는 망할 테면 망할하지 콘서트. 베일에 쌓여있는 달시방 멤버들이 못난 얼굴을 디미는 볼 테면 보라지 콘서트. 놀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이 콘서트에 오실 자격이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투맨 달시방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켓 구입은 CD 전면에 있는 인터넷 구입이나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티켓 구입 문의는 469-269-2636 전화번호 좋다. 469-269-2636 여러분들의 참여가 달라스 문화를 살립니다. 제가 정말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당나라는 정말 군대가 약했나요? 아니죠. 근데 왜 아니죠. 이상한 군대라고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가요? 모르시는구나. 모르시는구나. 되게 그 기압이 빠져 있고 그러는 군대들을 한국에서 당나라 군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당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그래요. 왜 휘황찬란하대. 야, 왜 그 당나라 군대라고 했을까요? 내실이 없었나? 아니요. 가장 강한. 아니, 다들 들어본 적 있나요? 여기는 있어요. 당나라 군대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많이 들어봤죠. 닭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거기서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한테 야 진짜 이 당나라 군대 이 새끼들 이거 맨날 했던 얘기예요. 군대 있을 때. 그러니까 오합지졸 군대를 보고 그 당나라 군대라고 한다는데. 네, 오합지졸 빠지고 이런 걸 다 당나라 군대라고. 설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여튼 넘어가세요. 그냥 갑자기 당나라가 나왔더니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이제 일본에서 스시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시가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한동안 그냥 쌀은 그냥 던졌어요. 네. 쌀은 그냥 발효만 용으로 쓰고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것마저 이제 개변을 한 거죠. 그냥 무작정 개변한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거기에 무라마치 시대 때는 절반. 그러니까 생선도 이제는 그냥 완전 생선이 아니라 절반 이미 익힌 어떤 생선이고 쌀도 절반이 익힌 쌀이에요. 요런 그 시대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쌀을 던지다가 먹는 거 아니라 중간에 또 이런 절반인 이런 스시를 이름도 나만하리 스시라고. 나만하리 스시? 네, 나만하리 스시. 이게 진짜 나만 하겠냐? 반반에서 나만 하겠냐? 반반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에도 시대에 와서부터 이제 쌀이 그때는 일본 분들도 솔직히 쌀 문화잖아요. 그 밥을 드시고 하니까 쌀을 그냥 던지면 안 되지. 얼마나 맛있는 밥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는 스시가 이제 에도 시대에 솔직히 그렇게 먼 시대는 아니에요. 그냥 이 100년 조금 넘은 그동안 발전한 스시가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스시. 예. 일본 사람들이 진짜 하는 스시와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 먹고 있는 그냥 대충 먹고 있는 스시는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맛 자체에도 차이가 많고요. 초밥에 제가 좀 일본 음식을 좀 좋아해요. 물론 그 역사는 바로잡아야겠지만 음식은 맛있는 걸 어떻게 해요? 예, 음식은 맛있어요. 담백하잖아요. 근데 그 스시의 참맛은 첫 번째는 물론 고기가 얼마만큼 좋으냐겠죠. 그리고 그럼 얼마만큼 잘 삭히냐고 어떻게 잘 써냐예요. 예, 쓰는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맛을 완전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이거든요. 밥이죠. 예, 밥을 어떻게 하느냐가 모든 집마다 그게 있대요. 비법들. 어떻게 밥을 짓느냐. 그리고 거기 배합 있잖아요. 얼마만큼 식초를 하고 어떻게 하냐. 그거 있고 그거 아시죠? 2수법, 3수법, 4수법마다 다 다른 거 아시죠? 몇 번에 딱 밥 만들어서 초밥 올리느냐가 또 맛을 좌우한대요. 그리고 손맛이 그 손이 뜨거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하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손을 이렇게 좀 온도를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예 그 정통 수시집에서 일본에서는 손이 뜨거운 사람은 아예 쓰시면 되지 못한다. 저처럼 수족냉증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잘하죠. 대박이네요. 근데 게을러서 안 될 거야. 정아 씨는 일단 게을르기 때문에. 게을러. 옛날에 무슨 달인 이런 거에서 봤는데 딱 잡으면 몇 번 해가지고 그거를 107알에서 109알이 딱 나온대요. 일반적으로 딱 했을 때 쌀알이 그게 가장 맛있는 알 술에 한 방에 한 방에 딱. 그거 진짜 그게 얼마나 장인 정신이에요. 사실. 갑자기 미스터 초밥왕 보고 싶네요. 대박이지. 쇼타. 프랑스엔 그 미시카인가요? 그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미시카. 아니 미시카 말고 그분이 이름이 그 한국에서도 엄청 이름난 그분이 쓴 책이나 뭐 이렇게 백종원? 별로 아니 프랑스인이에요. 프랑스인이고 근데 미시카예요. 그 누구죠? 그 여자 이다도 씨? 아니 이다도 씨밖에 몰라. 어떤지 오늘. 프랑스면 이다도 씨야. 그래 알았는데. 마리 앙투아네트라. 미 뭐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옥? 잠시만 이따 칩시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세계 음식에 대해서 이제 별점을 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 책이 엄청 잘 팔렸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일본이 스시 그 하시는 분을,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드신 이분은 9살부터 스시를 하기 시작해서 아마 지금도 생선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냥 그분이 스시를 맛보려면 2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돼요, 솔직히. 2달. 그리고 오바마가 전번에 일본을 갔을 때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아마 클린턴인가 누군가 갔을 때도 또 그 집을 갔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가서 그 맛을 알까? 모르지. 얘들은 마요네즈에 튀김가루 넣고 그냥 이렇게 주면은 롤 주면 다 좋아해. 미국 사람들은 몰라. 마요네즈 치즈 낀다. 그거 해서 아보카도 좀 넣고 대충 찍어 먹으라고 하면 다 좋아해. 진짜 그 스시 그러니까 사시미 그 느낌을 못 먹을 텐데. 그럼 우리처럼 배 타고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회쳐 먹어본 경험들이 많이 없을걸요. 많이 쳐드셔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갈치회를. 그러셨구나. 그러시면 그 속초인가요? 아니면 그 한국에서도 이제 해녀
뭐 거기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스시랑 다른 그냥 생선만 생물 그냥 나오는 그대로 파닥파닥거리는 걸 바로 뜨죠. 포 뜬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바로 떠서 먹죠. 네. 일본하고 입맛 완전 다셨습니다, 달라요. 진짜. 네.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어찌 어찌하나. 어찌하나 박미옥 씨 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시 첫째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인이 오너면 솔직히 대만 분이 솔직히 대부분은 이제 대만 분이 오너시고 그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스시 집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스시집을 먹으러 갔을 때 딱 말을 해보면 일본 분이 영어 하는 건지 중국 분이 하는 건지 딱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딱 봤을 때 느낌이 중국 분이면 약간 저는 맛이 별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대만 분이라고.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저도 뭐지 중국 사람이 하면 이건 지금 짝퉁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진짜 필요가 없겠네. 진짜 일본 사람이 해야지. 근데 대부분 중국 대만이구나. 대만. 솔직히 아직도 일본 사람들가 맛있어요. 확실해? 근데 지금 소개시켜 주시는 곳은 대만 음식도 맛있지만 이 스시도 맛있다라는 거죠. 갤로꾸라는 곳이. 그러니까 컴비네이션이에요. 스시도 있고 그리고 또 대만 음식. 스시 바가 있죠. 있죠. 생각해보니까 지금 있어요. 모든 것이 기억나요. 저 거기서 중국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왜 스시 바가 있을 때 있는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벽 한쪽에는 큰 어떤 생선 그림. 거기 문 앞에도 파도가 그려 있다니까요. 파란색 파도가 이렇게 넘실거려요. 되게 유치합니다. 근데 일본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그 무슨 대포집 그려놓은 것처럼 해놨는데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 한번 꼭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제가 초밥에 대한 좀 그게 좀 있어서요. 먹어보면 이게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진짜. 제가 놀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때는 그 크루즈 여행이었어요. 크루즈 여행 때 이제 회 드시러 일본의 크루즈 여행. 아니 일본 크루즈가 아니라 미국에서 크루즈를 한번 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스시바가 있어요. 밥 위에 깍두기처럼 올라와 있던 회들. 정말 놀랐거든요. 와우. 이걸 이렇게 커팅할 수가. 정말 깍둑 썰기를 해놨더라고요. 도움 이런 거를 연어 같은 깍둑 썰기를 해서 흑인 분께서 딱딱 올려놓고 계시더라고요. 입맛 떨어지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틀린 거예요. 초밥에 대한 그 생각이. 여기를 한번 가서 얼마만큼 꼬리를 정성 들였게 빠뜨렸는지 그리고 밥이 얼마만큼 맛있는지 같은 거 한번 뭐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컴비네이션이니까 스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또 대만 음식도 있어요. 근데 여기 대만 음식은 솔직히 퓨전이에요. 좀 미국식 그쪽으로 퓨전이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만 저희 남편이 대만 분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대만 요리인데 대만에서 먹는 대만 요리랑 또 다른 대만 요리. 그러면은 퓨전이 된 대만 요리. 우리 대만 요리에 대해서는 네. 다음 시간에 이야기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시까지만 여기 가면 스시도 맛볼 수 있고 대만 요리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번에 스시까지만 듣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대만 요리를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꼭 다시 한번 또 먹어봐야 될 곳이 생겨서 너무나 고마워요. 갔다 올게요. 또 스시 먹으러. 네. 저를 믿어주세요. 한 표 던질게요. 네. 왕의 귀환. 중국 요리의 절대 지존이 이제 로얄 레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보성. 텍사스 벌판으로 달려간다 버거 익스프레스 황금 소떼가 몰려온다 버거 익스프레스 입안 가득 번져요 텍사스의 맛 버거 익스프레스 버거 익스프레스. 누군가는 커피를 향으로 마신다고 하고 누군가는 커피는 로망스라고 합니다. 이제 향 좋은 커피에 당신의 마음까지 담아보시겠습니까? 달라스 로컬 커피의 자존심, 좋은 커피를 마시면 장애우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맛 좋은 커피를 마시면서 정말 좋은 일까지. 별다방의 커피엔 당신의 마음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Good coffee mill.
안녕하세요. 저는 플래노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가 나의 스승이구나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세상의 목소리,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 말하는 법까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부모도 좀 더 깊이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첫 아들이 태어나면서 비로소 어른이 되었어요. 둘째를 통해서 더욱 성숙해졌고 셋째를 통해서 감사함을 배워나가는 요즘입니다. 아이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들, 자녀 양육이 힘겹다 느껴질 때 이 아이는 나의 스승이다라는 생각 잊지 마세요.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다 함께 행복해야 더 행복합니다. 달시방 공익광고. 한국 방송보다 더 세련된 광고를 원하세요? 자, 이제부터 달시방에 광고하세요. 기발한 아이디어와 최고의 퀄리티, 달시방에 광고하세요. 문의전화 469-269-2636 469-269-2636. 전화번호 좋다.